오늘은 망상 없이 읽기 11강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있는 그대로 읽는 연습부터 문제풀이까지 쭉 해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문학 특유의 문제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이제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보기와 추론 문제, 보기에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제시문에 없는 개념을 하나하나씩 특히 낯선 두 개의 개념으로 대응하고 적용해서 나와 있는 걸 통해서 이끌어내고 있는 걸 통해서 미루어 알 수 있는 그 문제를 연습을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 연속선상에서 감상과 이해하고 설명하는 문학 특유의 문제를 할 겁니다. 이 문제는 보기 문제하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문학에서는 나와 있는 거, 사실을 확인하고 일치, 안구 문제, 건전한 안구로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그것만 묻는 게 아니라 문학 문제에 굉장히 특징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감상하라, 이해하라, 설명하라. 문학 작품을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점에서 허용을 해야 되고 어느 점에서 확실하게 틀렸다라고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 유형을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그동안은 제가 이제 뭐 있는 그대로 읽기, 망상을 벗어나서 언어를 언어로서 바꿔서 읽어라, 주어 중심으로 꼭 읽으셔야 됩니다. 수식, 비수식어, 필요 충분 조건, 인과관계, 이런 것이 필수 정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 저번 강의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중심으로 쭉 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자, 이 문제부터 이제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문학 감상의 핵심적인 허용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점짜리입니다. 이것도.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망상 없이 읽기 마지막 강의고요.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감상, 문학 작품은 감상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자유자재로 여러 가지로 감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허용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겠죠. 허용의 논리. 근데 무조건 허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해하고 설명해라, 감상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감상, appreciation.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해석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일치 확인은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일치 확인 문제를 넘어서서 허용해서 어느 선까지 감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안 나오는 말이 나오거든요, 본문에. 그러니까 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오이? 이게 뭔 말이지? 근데 오이라는 마음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걸 틀렸다고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답이 뭐냐면, 가장 제시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팩트, 나와 있는 거, 핵심, 이것과 어긋난 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것과 확실하게, 나와 있는 정보하고 확실하게 틀린 것, 확실하게 틀린 것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옹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뭐냐면 의학이야. 의학. 이럴 수는 없다. 예? 의학. 이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의심이 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요거는 딱 읽는 순간 이건 무조건 아니다. 조건이 없어. 무조건 확실하게 틀린 거. 이게 의학입니다. 그러니까 오이하고 의학 차이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렇게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풀이 할 때는. 여러분들 이 말을 잘 명심을 하고, 최근 문제부터 약간 오래된 문제까지를 제가 쫙 섭렵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문제풀이의 고수가 되셔야 됩니다.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이라면 문제풀이 고수가 돼야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 감상. 자, 최근의 문제. 이게 지금 264의 강 건너간 노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김광규의 묘비명인데, 가나가 있고 다가
해설이 있는데 뒤에 조금 잘랐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2018년 수능이고요. 자, 21번 문제에 보면 A의 관점에서 기억 미음을 이해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해해라. 그러니까 이해해라 이 문제는 사실은 감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설명한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심지어는 일치하는 거, 요런 문제는 전부 감상입니다. 문학에서는. 꼭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그것만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이해도 허용할 수가 있고, 의학, 이게 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문제를 쭉 풀고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좋고,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문제를 풀어봐도 됩니다. 제가 엄선한 문제를 꼭 풀으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그럼 A 관점을 일단, A 관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야. 시는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당연하죠. 시 속에 인간의 삶이 들어가 있잖아. 현실. 현실과 인생을 모방한다. 외부 현실. 시 속에 역사와 현실의 상황. 표현한다. 별 이야기 없죠? 여기서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 그러니까 역사 현실이죠. 이걸 반영하고 또 있어야 하는 현실. 이건 당위적 현실을 말합니다.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현재는 없는데 마땅히 있어야 된다. 현재 있는 것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시 속에는 현재 있는 것하고 있어야 할 것, 당위적인 진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일상적 진실, 요거는 현재 있는 진실을 반영하는 걸 말하고 앞에 요거 있죠. 있는 그대로. 그리고 후자는 일상적 현실을 넘어서서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 진실, 있어야 하는 현실. 그러니까 이 두 개 개념이 나온 거죠. 이게 일종의 복이라고 보면 두 개 개념. 그래서 있는 현실과 있어야 할 현실, 화자는 있어야 할 현실을 지향한다. 이런 관점에서 기억 미음을 이해해라, 감상해라. 자, 이런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나와 있는 것만 아니라 허용할 수 있는 것은 허용을 하고 완전히 틀린 걸 답으로 찾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기억에 보면 자, 섣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강 건너간 노래입니다. 강 건너간 노래. 자, 이제 시간이 나오죠. 섣달, 보름, 달이 있고 밤이다. 앞내 강, 쨍쨍 얼어 있는데 쨍쨍 소리가 나듯이 그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내가 부른 것이야. 이게 좋은 것이죠. 화자가 추구하는 거. 근데 이 노래가 강 건너 갔다. 멀리 저 넘어서까지 내 노래가 확산되어 갔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이라고 했기 때문에 있는 현실이 굉장히 어두운 현실이겠죠. 암담한 어떤 역사적 현실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기억이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 시간적 배경, 겨울, 밤이다.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상황이니까 상황적인 배경 조건으로는 시간, 공간, 이게 배경이고, 이게 화자가 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이제 넘어가야 돼. 자, 그리고 니은에 보면은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이제 강을 건너서 내 노래가 저쪽까지 내가 지향하는 노래가 퍼져갔거든. 사막까지.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다. 노래가 마치 날개가 달린 것처럼. 근데 사막까지 닿은 곳이다. 아주 외진 곳이죠. 또 밑에 좀 읽어보면은 못 잊을 계집에 집조차 없다기에 집도 없는 계집에 내 노래가 거기까지 갔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서 타서 죽을 수도 있겠죠. 내 노래가. 주어를 빠뜨리면 안 돼. 내 노래가. 집도 없는 어떤 계집에 있는 데까지 내 노래가 갔기는 갔는데 내 노래의 어린 날개가 지치면 아마 내 노래가 타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위험한 상황이죠. 내 노래가 다 살아서 가는 건 아니야. 좀 어려운 상황이 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막은 내 노래가 사막까지 갈 수가 있는데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서 눈물 먹은 별들은 눈물을 먹었어.
마치 사람처럼 슬퍼하러 오는 밤에. 그 정도로 사막이 열악한 곳이에요. 또 집도 없는 계집애가 있는 곳에도 내 노래가 가고 사막까지 내 노래가 가. 또 눈물을 먹은 별들이 슬퍼하면서 조상하러 오는 밤, 위로하러 오는 밤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귿과 니을, 열악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지에서 딱 보면은 니은은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해서 상징해서 실제 사막일 수도 있지만 내 노래가 사막까지 갔다. 아주 어려운 곳까지 갔다. 그래서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이 말은 뭐예요?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화자가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공간적 배경이다. 그러니까 사막은 그처럼 내 노래가, 이 노래는 곧 화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부르는 노래니까 화자의 삶이에요. 노래를 불러요. 아주 노래를. 화자가 지향하는 바로 그것의 상징이 노래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사막까지 가서 사막까지 간다고 했기 때문에 사막은 아주 힘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막이 어떤 곳이냐면은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공간이다 하면은 이것을 오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틀렸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걸 틀렸다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은 거기까지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밑에까지 쭉 읽어보고 확실하게 틀린 걸 찾아야 됩니다. 자, 디귿은 아까 이제 불타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상황을 가정해서 죽을 수도 있다. 화자에게 닥친 일상의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노래에다가 투영시켜서 거기에 비춰가지고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은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이다. 그러면은 화자의 노래가 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화자나 어떤 인물이 직면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사막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지향해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런 곳까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못 잊을 계집의 집까지였기 때문에 내 노래가 아주 열악한 환경이 처한 사람에게 가기는 갔어. 그러나 타서 죽을 수도 있다. 절망적 상황이다 이거죠. 이건 현실 상황이에요. 그리고 니을은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하러 오는 밤.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상황이 현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니을에 보면은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일상적 현실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암담한 상황인데 희망적으로 바뀌었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자연물에 대한 화자가 태도가 변화했다. 다시 보면은 디귿의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서 타서 죽겠죠. 내 노래가 타서 죽을 수도 있어. 아주 암담한 상황이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내 노래가 불타서 죽을 수도 있어. 굉장히 위험한 현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별이라든가 이런 자연물이 화자가 옛날에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또는 싫어했다가 좋아했다가 뭐 별에 대한 태도 변화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암담한 현실이 있는데 희망적으로 바뀌었다. 이건 완전히 사정없이 틀린 거예요. 근데 이건 확실하게 틀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의학. 이걸 답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수도 있는 사막까지 갔다. 이거는 허용할 수가 있고, 요거는 완전히 틀린 것이어서 이걸 답으로 해라. 이게 평가원의 주문이라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렇게 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미음의 지금의 이 밤은 옛날 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근데 주어가 이거야. 이 열악한 현실이 무지개보다 더 곱게 짜낸다는 것은 만들어낸다. 죽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밤은 밤인데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무지개는 아름다운 것이잖아.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이 밤이야. 그러니까 열악한 현실이지만 이 현실은 아주 절망적인 것은 아니고 이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생성하는, 그것도 좋은 것이에요. 무지개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한 가락은 여기 두고 노래 한 가락은 또 한 가락, 내 노래는 어디쯤인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다. 그러니까 내 노래는 죽지 않고 집도 없는 계집애한테 또는 사막에게 불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밤은 무지개보다 아름다운 것을 생성해내고 만들어내는 밤이다. 내가 부른 노래는 죽지 않고 강 건너 멀리 멀리 확산이 돼서 퍼져갔다. 내 노래는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음은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를 연결시켜서, 이건 연결이란 뜻이에요. 단순히 이 밤에. 왜냐하면 이 밤은 죽은 밤이 아니라 무지개보다 아름다운 것을 짜내는 밤이니까, 이 밤은 열악하지만 죽지 않는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은 밤이 돼 무지개와 같은 아름다움을 짜내는 밤이니까 이 밤하고 무지개는 서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죠. 아름다움을 짜내는 밤이니까. 그리고 화자가 추구하는 있어야 할 현실,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 그렇죠? 이 밤의 아름다운 것을, 무지개보다 더 고운 것을 짜내. 그리고 내 노래는 죽지 않고 멀리 멀리 강 건너 갔다. 내 노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있어야 할 현실에 대한 포기나 좌절이 아니라 소망과 지향을 말한다. 그렇죠? 지향에 대한 욕구. 나의 욕구는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학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해, 감상, 설명, 이 문제는 안 나와 있다고 해서 오이해가지고 그걸 바로 답으로 찍지 말고 허용할 수 있느냐. 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나와 있는 사실이 일상적인 현실이고 부정적 현실인데 뭐 희망적으로 바뀌었다라든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그 자유물에 대한 태도 변화도 없고. 이게 두 가지 다를 확실하게 틀리게 해가지고 이걸 답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 또 한번 볼까? 다를 참고해서 가에 강 건너간 노래가 있고 나의 묘비명이 있거든. 자, 이해해라. 이게 감상 문제죠. 이게 감상 문제. 적절치 않은 거.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의학을 찾으라 이거죠. 의학. 옹이가 아니야. 옹이. 그러면 답은 C만 딱 보면, 답은 C를 딱 보면은요, 김광규의 묘비명인데, 이것도 이제 제 문학 개념과 논리적 해석에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던 작품이고요. 이육사의 작품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대로 나왔죠. 한 줄의 시는커녕 소설도 읽은 바가 없고, 그래도 그는 한평생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물질주의적인 어떤 성공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양이 없죠. 어떤 정신적 가치에는 외면한 사람. 자, 이 사람이 있는데 훌륭한 비석을 남겼는데 이 훌륭하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비석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돈 주고 자기 비석을 만들었거든. 돈 주고 교양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칭찬하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어. 무덤가에다가. 그리고 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을 견디면서 이 묘비명을 의인화했죠. 사람처럼 견디면서 이 묘비는 살아남아서 귀중한 역사의 자료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다 도 있는 사람이 사람 시켜가지고 자기를 예찬하는 글을 이렇게 막 썼으니, 교양도 없는 사람이 돈만 벌었다고 해서 자기를 칭찬하는 글을 썼으니, 시인은, 돈 없는 시인은 어디에 이런 묘비명이 있는 무덤을 남길 것이냐. 그러니까 물질적인 삶에 대한 너무나 지나친 물질적인 가치가 너무나 지배하고 있는 이 세태에 대한 비판 의식을 쓴 거죠. 이건 반어법이에요. 훌륭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묘비명에 대한 비판을 쓴 시거든요. 자, 이렇게 볼 때, 자, 가는 강 건너간 노래고, 노래는 화자가 지향하는 것이죠. 화자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건 화자가 쓴 시라고 볼 수 있죠. 상징한다면, 이건 무조건 맞죠. 이 노래는 가를 쓴 시인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 이건 무조건 맞죠. 그러니까 뭐뭐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허용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뭐뭐라고 할 수 있겠군 이 말이 나왔다고 그래서 다 허용이 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노래는 시는 지향하는 건 맞잖아요. 자기가 바라는 건 맞잖아요. 또 2번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그래 노래는 시라고 볼 수 있죠. 이 노래는 시가 집조차 없는 계집애 그런 처지에 있는 이의 삶에 다가서야 된다. 이 노래가 집도 없는 계집애에게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노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런 시인의 관점.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 노래가 집 없는 사람, 또 열악한 환경 사막에까지 갈 수가 있다. 강 건너서 멀리 확산돼야 된다. 그렇게 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묘비명. 묘비명이 시라고 한다면 이 묘비명이 시야. 근데 요거는 비판의 대상이죠. 그것은 나를 쓴 시인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겠죠.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일생을 반영하고 있겠죠. 왜냐면은 묘비명은 그 돈 있는 사람이 자기가 돈으로 자기를 칭찬하는 글을 문인들에게 써서 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죠. 이 묘비명은 비판의 대상이거든.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영한다. 이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묘비명이 시라고 한다면 이건 넘어가고 맞죠?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이 시쓰기를 통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기 성찰을 하게 하는 계기다. 그렇죠? 묘비명을 보고 저렇게 돈 주고 묘비명을 다 써준다면 역사는 어디에 자료를 남길 것이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다 돈 주고 저렇게 써야 된다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인은 어떤 묘비명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허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니 그렇지만 이건 허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과 틀린 걸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5번에 보면은 묘비명이 시라고 한다면 괜찮죠? 이 묘비명은 한 줄의 시조차도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은 물질 중심에 치중한 어떤 사람이죠. 비판의 대상이거든. 나를 쓴 시인의 관점하고는 다르죠. 시인의 관점을 드러낸다. 아니거든. 나를 쓴 시인의 관점은 묘비명을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 부정적인 묘비명을 통해서 과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인가? 과연 시인은 어떤 시를 써야 할 것인가? 어떤 글을 써야 될 것인가? 이런 자기 성찰을 할 수는 있으나, 그쵸? 그렇다고 해서 이 묘비명이 나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낸다. 그것은 묘비명을 나를 쓴 시인이 지향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사실과 완전히 틀려서 이게 의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문학에서 가정하고 이해하고 감상하는 문제로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걸 제가 강조를 합니다. 이게 문학에서의 아주 특유하고 독립된 문학의 문제입니다. 자,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 소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설은 또 어떤가? 이제 이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전거 도둑인데 김소진의 자, 요게 2020학년도에 출제됐으니까 최근 문제죠. 내용은 아주 쉬워요. 어렸을 때 윤영기의 아버지 안타까운 모습이거든. 한 병도 안 되는 구멍가게에서 중풍으로 쓰러져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가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였어. 이 구멍가게에서 유일하게 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이 아주 각별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카라멜이라도 하나 먹으면은 막 나를 때리면서 막 구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좀 미안했는지 억지로 내 손아귀에 쥐어주면서 얼른 먹어라 하면서 아주 거친 언행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뭐 아들아 미안하다 뭐 이런 말보다는 빨리 쳐넣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덜미에 아버지의 가벼운 당수를 한 대 딱 때리니까 더 얹은 다음이야 얻어맞은 뒤에야 나는 한 입에 카라멜을 털어놓고 돌아서 나왔다. 이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쓴 1인칭 소설이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운 기억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도매상으로부터 소주병이나 자잘한 잡화들을 가져와서 조금 얹어서 팔았는데 어느 날 가져온 게 소주 10병이 아니라 8병을 가져온 거예요. 잘못 가져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도매상인 혹부리 할아버지한테 가서 사정을 했는데 근데 그 혹부리 할아버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자기 손해볼 짓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까지 함께 내려가서 나랑 하소연을 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끊겠다. 협박성 경고였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온 아버지는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죠. 아, 아버지. 안타까운 유년기의 그 아버지에 관한 체험, 가난의 문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도 나는 되게 그 창피함을 많이 느꼈거든. 얘들은 다 놀러 다녔는데 나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시장통 도매상으로 정부미 포대를 거머쥐고 종종구름을 쳐야 됐고 막내인 나는 번번이 아버지 뒤로 팔을 늘어뜨린 채 졸졸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땐 그게 죽도록 싫었다. 아마 시장통에서 야구 글러브를 끼거나 조립용 신형 무기 장난감 상자를 든 반 친구를 만나거나 심지어 과외나 주산학원을 가는 여자아이들 만나는 그날에는 정말로 혀를 빼물고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보면 되게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수치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과거의 유년기의 아픈 추억을 쓴 이 작품인데 자 문제 보세요. 31번에 윗글을 감상해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감상이라는 것은 이 내용의 토대를 두고 사실을 확인해다가 허용할 수 있는 것까지를 감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설명해라. 이런 문제거든. 그러나 사실과 확실히 틀린 거, 오인은 허용할 수 있지만 의학은 안 됩니다. 이 점에 꼭 조심을 해야 돼요.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2번 선지예요. 자 보세요. 1번부터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를 각별하게 애정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그것은 돈이 거기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생존 이유를 짐작하게 했을 것이다. 뭐 당연히 이것은 아버지가 생존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각별한 애정으로 운영을 했겠죠. 그것으로서 생계를 이어갔을 것이다. 생존의 이유는 가게였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그대로는 안 나왔지만 허용할 수 있잖아요. 제시문 제일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허용할 수가 있고 당연하죠. 자, 2번 보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캐러멜을 먹었다고 화를 냈다가 아빠가 이제 조금 자기가 너무 했다 싶은지 남아있는 캐러멜을 나의 손에 쥐어줬어. 요건 나왔죠. 이 기억은 서술자인 나에게 아버지가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서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했을 것이다. 자, 요거는 허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이게 수능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가 카레만을 먹었다고 나를 때렸어. 그리고 이 갓나 빨리 먹지 못해 여기 나왔잖아요. 어차피 짝이 맞아야 파니까니 하면서 냉큼 털어넣지 못하겠니? 응이? 하면서 내 목덜미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아버지의 태도는 나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까? 그게 바로 선지 2번에 나에게 아버지가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서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나를 진짜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워낙 가난하니까. 팔아야 될 물건을 카라멜을 먹었다고 나를 때려놓고 너무 미안했던지 냉큼 털어넣어 하면서 목덜미를 치면서 했다는 이 서술은 내가 아버지를 진짜 쌍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를 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다? 자기 속마음을 드러냈는데 조금 서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선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서툴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 드러냈겠죠. 한마디로 뭐야?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좁게 생각했다. 아들인 네가 더 소중하지. 라고
표현을 직접 했겠죠. 근데 아버지는 그런 마음 표현을 직접 하지 못하고 거친 말로 냉큼 털어놓지 못하겠니? 어이? 하면서 강압적으로 나를 먹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과 행동은 분명히 아버지가 나에 대한 애정으로 한 건데 좀 거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는데, 진짜 속마음을 솔직하게 공감 어린 말을 제대로 직접적으로는 하지 못하는 약간 애정 표현에 서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허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틀리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직접 표현을 못했잖아, 아빠가. 그죠? 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3번에 팔을 느릿느린 채 아버지를 따르던 내가 시장통에서 반 친구를 만났어. 자, 이건 어때요? 나에게 궁핍, 가난으로 인한 내면의 상처로 남았을 것이다. 아주 부끄러워서 혀를 빼물고 죽을 뻔했대잖아. 이건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허용의 문제예요. 허용. 뭐뭐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허용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4번에 중풍 후유증 때문에 언어장애가 있는 아버지 대신에 혹부리 영감을 상대하게 된 경험은 나에게 어린 나이에 이해타산적인 어른들의 세계를 느끼게 한 기억일 수가 있다. 이해타산은 너무 이익만 따진다. 혹부리 영감이 그랬잖아요. 봐주지도 않고. 실제로 8병밖에, 소주 8병밖에 안 줬으면서 잘못 가져갔는데도 10병 가져갔다 인정해라. 이렇게 너무 냉혹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봤잖아요. 너무 이익만 따진다. 계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5번에 거래를 끊어도 표가 나지 않을 사람이었던 아버지, 소매 상인이었잖아요. 거래를 끊지 않은 혹부리 영감에 대한 기억. 근데 혹부리 영감은 결국 우리 가족의 어려운 사정을 봐주지 않았잖아요. 8병 가진 것을 인정해주지 않았잖아요. 자기 이익 딱 챙기고 강압적으로 포기하게 하고 대신 더 이상 따지지 마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억을 가지고 나에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유대감은 친화감이야. 연결감입니다. 끈끈한 어떤 정으로 연결이 됐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 근데 혹부리 영감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혹부리 영감은 아버지와 나를 완전히 공격 약자로서 코너에 몰아놓고 손해를 감수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무슨 유대감이야. 이런 것은 확실하게 틀린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번 앞에서 여기에 2번 오이, 3번 오이 이런 것들은 다 허용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감상법이에요. 감상법.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을 공부할 때는요, 한 번은 이 논리적인 문학의 감상법의 터널을 꼭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또 기출문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소개해주고 싶은 문제, 평가원 출제 역사상 아주 그 감상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문제만 제가 엄선을 했거든요. 자, 이 부분은 A 부분을 이해해라. 그러니까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 이것도 나오고 일정한 부분이 있잖아. A, B. 이 부분에 대한 이해 감상. 당연히 사실 나와 있는가. 그리고 허용할 수 있는가. 허용할 수 있는가. 홍길동전이거든. 자, 홍길동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길동이가 홍판사하고 종 사이, 춘섬이가 자기 엄마잖아요. 종이야.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서자잖아요.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부친한테 그래, 형이라고 아버지라고 해라. 이렇게 생전에 허락을 받았어. 그러다가 나중에 정부에 위협을 해가지고 병조판서 벼슬까지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돌아가신 부분입니다. 이게 A 부분이거든. 자, A 부분에서 생전에 홍판서가 이제 아버지라고 할 것을 허락을 받은 다음에 병조판서까지 벼슬을 받고 길동이가 자기 아버지 홍판서가 돌아가신 다음에 길동이가 자기 아버지의 시체를 가지고 율도국에 있는 데로 가서 딱 가서 매장을 시킵니다. 완전히 장사를 주관한 거죠. 서자가. 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A 부분에 상주는 이제 돌아가신 분의 큰아들이죠. 큰아들, 제일 장자입니다. 배달은 형이죠. 인영이가 자세히 보니 길동이야. 길동이가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초상집에 온 거죠. 통곡하며 아우야 어디에 갔다가 이제 왔냐. 이게 어찌 자식의 돌이냐 하면서 모부인은 인영의 엄마야. 그러니까 길동의 엄마가 아닙니다. 길동의 엄마가 아니고 인영의 엄마입니다. 배달은 엄마예요. 모부인을 뵙고 춘섬을 상면하여 자기 친모죠. 길동의 친모입니다. 통곡하였다. 근데 너는 왜 중이 돼서 다니느냐? 이제 머리 깎고 왔어요. 길동이 말하기를 제가 조선을 떠나 중이 되어 술법을 배웠습니다. 명당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술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부친을 위하여 좋은 터를 구했으니 염려 마십시오. 인영이 기뻐해서 너의 재주 좋다.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길동이 혼자 운구해서 시체를 끌고 길동이가 자기 모친 춘섬이 있죠. 모시고 서강 강변에 도착을 했어. 배가 있었죠. 여러 사람이 배를 딱 대놓고 있었죠. 죽은 홍판서를 데리고 갑니다. 가서 백씨와 조씨가 시어머니가 춘섬이죠. 길동의 엄마죠. 그러니까 길동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백씨와 조씨 2명의 아내가 춘섬이라고 하는 길동의 엄마 그리고 시숙 인영이죠. 길동의 형을 뵙고 인영과 춘섬은 길동의 지식을 탐복했다. 참 좋아했어요. 명당자리를 구했다.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매장을 하고 본국에 이르러서 모부인을 뵈고 이 사실을 고하니 인영이 엄마죠. 부인이 신기하다. 야 좋다. 이게 길동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길동이 제사를 받들어 3년상을 마치고 영웅들을 모아서 무예를 익히며 농업에 힘썼다. 양식도 풍족했다. 이게 영웅들을 다 이제 3년을 마치고 나서 이제 훈련도 하고 거기에서 양식도 풍족한 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율도국을 정벌하러 가죠. 자, 그러면 42번에 A에 대한 이해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감상입니다. 사실과 완벽하게 틀린 것을 답으로 하고, 그죠? 그리고 허용할 수 있는 거는 허용을 해야 됩니다. 가장 적절한 거니까 맞는 거 하나만 골라야 돼요. 웬만한 건 다 틀립니다. 이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만 골라야 돼. 자, 1번. 부친의 3년상을 길동이 영웅들을 모아서 함께 치르렀다. 근데 이 3년상을 마치고 나서 영웅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것이지 3년 동안 영웅들하고 함께 3년상을 치른 게 아니에요. 이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부친의 생전에 호부형을 허락받았던 길동이 부친의 사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산소를 길동이 모셨잖아요. 그래서 자식으로서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이 말은 모부인으로부터 인형으로부터 자기 친모 춘섬으로부터 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닙니다. 일단 이게 딱 체크를 해두고 틀린 게 없어. 그 다음에 3번은 부친을 운구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엄숙하게 참여했다. 근데 길동이 혼자 운구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아까 읽었잖아요. 길동이 운구하여 자기 모친을 모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과 틀린 것이거든. 사실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숙하게 이게 틀린 것이고 뭐 부친의 평소 넓은 인간관계 이건 완전히 나오지도 않은 것이잖아요. 또 4번 부친을 산소에 모시는 일에 모부인이 참석했다. 근데 모부인은 집에 있었어. 산소까지 간 것은 춘섬이에요. 길동하고 인영이가. 그죠? 돌아가서 인영이가 모부인한테 알렸죠. 이건 사실과 틀린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친 사후에 모부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재편되고 있다. 이런 것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부친을 위해 좋은 터를 마련하고자 지술, 도수를 배웠잖아요. 길동을 모친이 염려했다가 아니라 칭찬을 했잖아요. 인정을 했잖아요. 인정했다. 주술을 용인하지 않는다. 이게 또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감상과 이해에 대한 문제로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것은 딱 맞는 거 하나만 고르는 문제니까 허용, 이러한 논리가 허용 이런 문제하고는 조금 각도가 다른 것이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작품에 대한 설명.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때도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것과 사실과 틀린 걸 확실하게 골라가지고 의학을 골라야 됩니다. 의학. 나뭇잎 하나라는 김광규의 시인데, 김광규 시가 잘 나오죠. 아까 묘비명도 김광규가 쓴 것이거든요. 2009년 수능인데,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웬만하면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1,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 이런 것은 대부분 맞아요. 예, 사용함으로써 이 뒤가 중요하죠.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1, 2연에 보시면 골짜기가 연록색으로 부풀었을 때 실록이 우거졌을 때 나는 미처 몰랐다. 그리고 뒷절로 가는 길이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바람에 떨어질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에도 나는 느끼지 못했다. 그러니까 뭐뭐 할 때에도 나는 느끼지 못했다. 뭐뭐 할 때 나는 미처 몰랐다. 유사한 동사 구조가 반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몰랐다. 다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데도 나는 미처 몰랐다. 인식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의미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놓인 화자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이건 이제 맞잖아요. 허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년, 3년에서 골짜기, 길, 대추나무, 나뭇잎 하나. 대상이 바뀌면서. 그럼 요거는 맞아요. 맞죠? 이런 것은 대부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나왔다고 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골짜기, 골길, 대나, 골길, 대나, 골짜기, 길, 예, 대추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대추나무, 또 나뭇잎 하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몰랐다. 길에 떨어질 때도 나는 몰랐다. 그리고 대추나무에 나뭇잎 하나 떨어졌다. 이 모습을 딱 보고 마지막 년에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를 볼 때서야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지는구나. 그 많은 나뭇잎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모든 생성된 것은 일체 생성된 것은 뭐한다? 멸한다. 이게 바로 생멸의 생명현상이 곧 뭐다? 우리의 삶이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 생멸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뭐한다? 이게 생략이 되어 있죠. 깨닫게 됐다. 옛날에는 몰랐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한 해가 다가고 눈발이 흩날리던 그날 앙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나뭇잎 하나가 문득 혼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 저마다 한 개씩 돋아나 생성된 것들은 조금 지속하다가 떨어지는구나. 그 많은 나뭇잎들은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깨닫고 자각을 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자각과 재인식, 깨달음의 과정을 보여준 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골짜기에서 길에서 대추나무에서 나뭇잎 하나 라고 멀리 있다가 대추잎 하나로 이렇게 가까워졌잖아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맞고 3번에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 이런 부사가 있는데 마침내 내가 깨닫게 됐다. 인식, 깨달음, 깨닫게 됐다. 여기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허용. 근데 4번에 보면 저마다 한 개씩,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말이 있죠. 저마다 한 개씩이 뭐예요? 그것은 저마다 한 개씩 나뭇잎들은 어떻게 된다? 떨어져서 생성된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화자의 깨달음을
확진시켜줬던 것이 바로 저마다 한 개씩 떨어지는 나뭇잎이야. 그러니까 저마다 한 개씩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서 화자가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식구를 반복함으로써 여기 있죠? 저마다 한 개씩, 저마다 한 개씩. 이렇게 반복을 함으로써 이런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뭐 반복을 안 했는데 했다 이렇게는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맞다고 치고 실제로 반복이 됐죠. 근데 이렇게 쓴 이유가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화자가 세상과 뭐 도저히 화합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괴리되고 소외가 되고 뭐 세상과 단절됐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뇌가 심하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마다 한 개씩 생겨난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산과 소멸에 따른 삶의 원리, 생명의 원리, 자연의 섭리, 이치를 강조한 것이지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 이것은 의학이단 말이에요. 의학. 이렇게 확실하게 틀린 걸 답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5번에 사인에서 화자는 생성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뭐다? 우리 인간의 삶도 저렇게 생겨난 것은 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 이런 것은 허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감상이나 설명 문제에 관한 문학의 특유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가정과 태도의 문제를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요거는 지금 현재보다는 한 10여 년 전에는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가하고 나를 시를 딱 주고 가의 화자와 나의 화자가 대화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 할 수 있는 말로 볼 수 없는 건 뭐냐. 그러니까 당연히 제시문에는 안 나오고 할 수 있는 허용의 범위를 넘어서서 사실과 확실하게 틀린 것을 답으로 해라. 이런 문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고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그럼 가번의 진달래꽃인데 김소월이죠. 내가 싫어져서 가신다면 보내주겠다. 이렇게 체념을 하고 이별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달래꽃을 주겠다. 선물까지 줘요. 그 꽃을 밟고 가세요. 내가 싫어진다면 나는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슬픔을 참아내면서 님을 보내주고 있는 진달래꽃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번은 이육사의 꽃인데 김소월의 진달래꽃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면은 이 이육사는 강인한 의지입니다. 이 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어떻게 썼냐면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도 꽃은 피지 않는가. 그러니까 꽃은 열악한 상황을 이겨내는 의지와 극복의 상징적 대상입니다.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내 목숨을 계속 이어가는 날들이여. 꽃은 죽지 않는다. 북쪽 툰드라에도 그 새벽 속에 꽃맹아리 그리고 제비 때 날아오기를 기다려. 포기하지 않죠.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 있고 한바다 폭판에 용솟음 치는 곳이 있는데 그 꽃으로 된 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나비처럼 날아다니면서 몽롱하게 취하는 회상 기억들의 무리더라. 기억들이 있어. 옛날을 생각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오늘 화자인 내가 너가 꽃이죠. 꽃을 의인화한 거죠. 너를 불러본다. 이건 뭐예요? 꽃을 예찬하는 거예요. 꽃이여 꽃이여 너는 죽지 않는 꽃이다. 오히려 빨갛게 피는 꽃이다. 역경을 극복하는 꽃에 대한 예찬을 통해서 극복의 의지를 쓴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나번은 극복의 의지의 꽃이고요. 가번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눈물을 참아내는 약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거든. 가번은 소극적이고 나번은 적극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 보면 두 명의 화자가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을 할 때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냐. 1번 이육사의 입장에서 가번 화자에게 당신은 너무 소극적이다. 절대 가지 말라고 붙잡든지 아니면 고통스럽긴 하지만 미련을 남기지 않고 헤어지든지 해야 된다. 그렇게 꾹 참으면 되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번의 입장에서는 꽃을 준다는 것도 소중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슬프면서도
안으로 사귀면서 인내하는 것이 우리 전통 정서가 아니던가요? 하고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3번에 나번 264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헤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굳은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할 건 정리하고 확실하게 해야지 뭘 스푼을 꾹 참으면서 뭐 선물까지 주냐. 근데 요런 것은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 감정을 정리해라. 그랬으니까 조금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리할 건 확실하게 정리한 것도 극복의 의지라고 볼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의심이 되면 나도 보고 4번에 가번 김소울 입장에서 좀 소극적인 입장에서 체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면서도 미련이 있다. 모든 상황을 하나의 감정만을 정리하기 힘든 게 인간 아니던가요? 제가 했던 말은 그런 심정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할 말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의 감정으로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내주면서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복합적인 심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허용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5번에 264 입장에서 5번에 보면은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지요. 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거는 나의 264 입장에서 할 소리가 못 되죠. 왜냐하면은 264는 적극적이고 단호하고 의지적이고 극복적이기 때문에 뭐 가번 화자를 인정하고 나도 그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실에서 확실하게 틀린 것입니다. 이건 허용할 수가 없어요. 이건 틀린 것이거든. 이게 틀려서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정리할 걸 확실하게 정리해라. 이건 허용할 수가 있다. 그죠? 오이했지만. 자, 요런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이런 논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소설가 구보시 1일이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예전에 2008년 6평에 나왔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참고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합니다. 문제를 보면은요. 세 사람이 구보씨하고 사내가 끌고 온 최씨가 있는데 구보하고 만나게 돼. 근데 미술관에서 만난 건 아니고 다방에서 만났는데 커피숍이죠. 미술관에서 만난다고 가정을 할 때 실제가 아닙니다. 대화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정의 문제로 감상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은 뭐냐. 그러니까 사실과 딱 맞지는 않아도 사실과 완전히 틀린 것을 답으로 하고 허용할 수 있는 것은 허용을 해라.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설명하자면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자, 다방에 온 사람들. 자, 구보가 다방에 왔어. 조금 음악 감상 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구포씨 아니요 하고 중학을 2, 3년 일찍 마친 어떤 사내 보험회사의 외교원이란 말을 들었던 이 사내가 괜히 자기를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약간 술을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구보는 좀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어. 근데 그 사내가 계속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그리고 최군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소설가 구포씨입니다. 구보라고도 하지 않고 구포씨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구보씨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구보는 이러한 사내와 접촉을 가진 것에 대한 지극한 불쾌를 느끼면서 경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격을 두기로 했다. 좀 멀리 하려고 한 거죠. 근데 계속 말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군이라고 불린 그 사내도 말참견을 하면서 자기가 독경이라는 사람의 승방비곡과 윤백남의 대도전은 걸작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에 구보의 동의를 구하고 자기가 그런 작품을 한다. 좋은 작품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어느 화재 보험회사의 권유일지도 알 수 없는 이 사원에는 가장 영리하게도 구보 선생님의 작품은 따로 치고 그 사람들 작품 좀 좋은 작품 맞죠? 당신 작품 말고 이런 식으로 말을 막 섞으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구보가 기분이 나쁜 가운데 뭐 외면할 수는 없고 간신히 좋은 작품이죠 뭐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최고는 또 용기를 얻어가지고 조선소 원고료는 얼마나 받으십니까? 되게 돈에 관심이 많아요. 당신 돈 많이 버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구보가 되게 기분이 나쁜 거죠. 대답할 의무도 갖지 못한 채 친구가 오니까 나갑시다. 이게 바람이 상쾌했다. 그래서 피하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 세 사람이 만약에 미술관에서 만약에 만났다. 그러면 대화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으로 감상 문제예요. 그죠? 자, 먼저 사내가 보매파는 사내죠. 내 후배입니다. 이제 최 씨를 소개했잖아요. 이제 점심이나 먹으러 갑시다. 같이 차 마십시다 했단 말이에요. 제가 한턱 내지요 하면서 접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같이 말 섞고 같이 뭐라도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최군을 소개도 하고 이건 허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같이 데리고 온 최군이 뭐 작품 이야기를 하면서 훌륭한 작품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작품이 화제랍니다. 저 작품 좀 보고 갑시다. 그래야 교양이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작품을 안다고 교양 있는 척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허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보가 이제 좀 기분이 나빴죠. 말 섞기 싫은데 말을 안 하면 또 안 돼. 그래서 글쎄요. 자주 오르내린다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이렇게 약간 회의적인 말을 했을 수가 있죠. 이런 것도 허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최군이 그래도 이런 작품좀 하나 거실에 걸어두면 폼이 날 텐데 얼마면 살 수 있습니까? 돈에 관심이 많잖아. 구보 씨한테 원고료 얼마나 받습니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미술관에서도 이런 말을 했을 수가 있다. 이게 허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구보가 아무튼 요즘은 돈으로만 따지려고 해서 문제예요. 내가 소설을 쓰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것이지요. 근데 구보가 소설을 쓴 이유가 여기 나왔습니까? 구보가 소설을 쓴 이유는 뭐고 왜 쓰는가? 소설 쓰는 이유와 목적. 이것은 전혀 안 나왔고 구보가 소설을 쓰는 태도는요. 자세한 세태 묘사입니다.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소설을 쓰는 목적이 돈만 따지려고 하는 생각을 바꾸기 위한 이런 의도, 이런 목적으로 소설을 쓴다. 이것은 전혀 나오지도 않고 이 부분하고는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과 틀려서 5번을 답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제가 11강 마지막에서 문학의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릴 수 있는 어떤 논리적 사고의 마지막 관문으로서 허용할 수 있는 것, 감상과 이해 설명에서 그 답을 찾는 방법. 나오지 않았지만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보류를 하고 사실과 확실하게 틀린 거, 의학, 그것을 찾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옹이 하는 것은 감상할 수 있고요. 허용할 수 있는 거죠. 의학,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가정, 없는 상황을 가정해서 내는 문제도 있고 그냥 기억에서 미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뭐냐. 강 건너간 노래 이런 것도 사막, 화자나 인물이 직면하게 될 수 있는 공간이다. 그건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열악한 환경. 그리고 자전거 도둑 같은 경우도 아버지는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다. 좀 서툰 사람이다. 이런 것도 허용할 수가 있지만 뭐 어려운 사람들끼리 유대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건 사실과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다. 이 패턴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읽는 연습도 중요하고요. 이런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접근법을 확실하게 익히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분들 11강까지 제가 문학을 접근하는 그 처음 순간에서부터 우리 망상과 생각의 속성,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너무 자책하지 말자 이런 말도 했고요. 또 언어를 있는 그대로 읽으려면 나와 있는 언어로 이렇게 바꿔서 읽는 연습, 그죠? 바꿔서 읽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주어와 주체, 수식어와 비수식어, 이 원인과 결과,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것들이 문학의 핵심 조건이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문학에서 보기와 추론 문제, 전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투까지 제가 그 속에 이미 들어있는 생각을 이끌어내는 거. 그러니까 문학에는 나와 있는 거 사실 일치 확인 문제도 있고 나와 있는 걸 통해서 미루어할 수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 통해서 허용할 수 있는 거, 옹이지만 허용할 수 있는 거. 그러나 사실과 완전히 틀린 거는 의학, 이것만큼은 안 된다. 그걸 답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 푸는 요령까지 제가 낱낱이 설명을 다 11강 안에 해드렸습니다. 제가 첨부 자료를 올려드린 것을 제가 노트로 묶어가지고 약간의 답지를 따로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제가 엄선한 문제들을 꼭 푸시면서 단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문제는 6국어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1강에서 11강까지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는 분명히 문학을 잘 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정도로 평가원 문학의 그 논리에 맞게 우리가 공부를 해왔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 스프링 노트로 제가 제공을 하면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한 2번 이상은 꼭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학 개념어와 논리적 해석 그 기본 과정에 그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도 문학이 약하거나 좀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꼭 완강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EBS에 나와 있는 올해 적중 문학 작품들은 제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정리해서 업로드를 시킬 테니까 문학 공부를 저와 함께 꾸준히 성실하게 해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았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